남편이 죽고 혼자 지내던 60대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밤 2시 24시간 찜질방 구석에 있는 수면실로 갑니다. 혼자 클라이막스를 느낄 때쯤 60대 중반의 남자가 나의 손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와는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3입니다. 제 남편은 3년 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암 간병 5년, 사망 이후 3년. 도합 8년간 저는 성욕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스스로 지운 거겠죠. 60세 과부가 무슨 성욕이냐,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 병실의 소독약 냄새, 차가워진 손.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난 화요일 새벽도 그랬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시계 소리만 요란했죠.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 24시간 찜질방 앞에 섰습니다. 여기라도 가면 잠이 올까 싶었어요. 표를 사서 가장 어둡고 조용한 한증막으로 향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땀이 금방 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은 편했어요. 얼마 후 제 옆으로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희끗한 머리, 마른 체격,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열기가 너무 세지 않냐고, 처음 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온다고 그랬더니 그가 물병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탈수가 올 수 있다며 하나 마시라고 했어요. 물을 받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제 손을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다시 눈을 감았지만 옆에 앉은 그 남자의 존재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소리, 땀 닦는 소리, 가끔 움직이는 기척,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있다고 대답했더니 그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찜질방에 자주 온다고 했죠. 그리고는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대답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보냈다고 했어요.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침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팔 위에 놓았어요. 찌릿했어요. 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다고 자신은 나간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올 거냐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 안 오면 또 올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보통 새벽 2시쯤 온다고요. 그 말을 남기고 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다음 주에도 정말 올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 63세 과부가 새벽 찜질방에서 만난 낯선 남자 때문에 설레다니. 우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그 남자 생각을 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땀에 젖은 피부가 스쳤던 그 순간. 3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손길. 화요일 밤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보자. 그가 정말 올지도. 새벽 1시 50분 옷을 챙겨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화장을 하고 싶었어요. 연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새벽 2시 10분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을 살폈는데 그가 없었어요. 빈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기다렸다는 것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증막보다 로비가 더 시원하고 편할 거라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가 식혜 2개를 사서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강민호라고 65세라고 했어요. 저도 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편해졌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혼자 사는 어려움, 늙어가는 몸.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 이야기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63세 과부가 낯선 남자를 정기적으로 만난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도 남자가 그리웠거든요.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2시에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민호 씨가 웃으며 덕분에 일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헤어지기 전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요. 한증막이나 로비 말고 수면실은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수면실, 독립된 작은 방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수면실에서 만나자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떨리는 설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화장하는 것,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것. 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연한 화장에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63세 여자가 새벽에 향수를 뿌리다니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벽 1시 55분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나왔는데 민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웃었어요. 오늘 더 예뻐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면실을 예약해뒀다고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 수면실 앞에 섰습니다. 민호 씨가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매트 2개,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문에 달린 잠금 장치. 나란히 매트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일 많이 한 남자의 손.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감각이었어요. 민호 씨가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로, 어깨로 내려왔어요. 찜질복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한증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의 품에 안긴 게 체온이 느껴졌어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뺨에, 목에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거칠고 간절했습니다. 63세와 65세의 키스였지만 20대처럼 뜨거웠어요. 찜질복 속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제 손도 그의 몸을 더듬었어요. 마른 몸이었지만 탄탄했습니다. 살아있는 남자의 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노크 소리. 직원이었습니다. 점검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문 쪽으로 가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급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다고, 저도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겠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 입술이 얼얼했습니다. 몸 곳곳이 뜨거웠어요. 5년 동안 죽어있던 여자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더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민호 씨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입술, 그의 손길, 그의 체온. 5년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어요. 화요일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민호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VIP 수면실을 예약했다고요. VIP 수면실.
일반 수면실보다 크고 침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복도 끝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딸칵 소리가 났어요. 잠금 장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어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 은은한 조명, 작은 화장대. 마치 작은 호텔방 같았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저도 그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어요. 그의 손이 제 찜질복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도 벗겼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의 몸을 본 게 민호 씨는 마른 편이었지만 탄탄했어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그가 제 몸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피부, 처진 가슴, 늘어난 배. 부끄러웠어요. 63세 여자의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 씨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몸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계속해도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다고, 정말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62세와 65세의 몸이 겹쳤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이라 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아랫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남자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욕망은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63세 과부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찜질방 침대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민호 씨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른이라고, 서로 원한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피곤함이었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2세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매주 화요일 새벽마다 만났어요. VIP 수면실은 우리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만나기로 한 날인데 민호 씨가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민호 씨가 요즘 65세 몸으로 하루 종일 짐을 나르는 게 버겁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했거든요. 마트 아르바이트를 주 4일 하는데 하루 5시간씩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VIP 수면실에 들어갔지만
예전처럼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둘 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품에 안겨 금방 잠들었어요. 저도 그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쯤 잤을까요? 깨어보니 새벽 4시였어요. 민호 씨도 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민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VIP 수면실 대신 일반 수면실로 가자고요. 돈이 부담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은 젊은이들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현실적인 것들이 다 따라왔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 생각 없냐고요? 따로 만나는 것보다 같이 살면 돈도 절약되고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같이 산다. 63세의 새로운 동거인을 만든다는 것.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어요. 재혼을 하면 남편 유족연금이 끊겨요. 한 달에 60만 원. 제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젊었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됐는데 늙으니까 모든 게 복잡했어요. 그 후 2주 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민호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찜질방 말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는 걸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약속한 카페에 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매주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헤어지자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민호 씨가 또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처음으로 만난 여자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도 같았습니다. 민호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3개월이었지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매주는 무리니까 한 달에 2번이라도 만나자고요. 그리고 VIP 수면실 말고 일반 수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돈을 아껴서라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고요. 한 달에 2번이라도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못 만난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관계를 할 수 있었는데 늙으니까 한 달에 2번도 어려웠어요. 카페를 나오는 길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만나자고요. 민호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 65세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62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가슴.
이런 몸으로 사랑을 한다는 게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봤어요. 다음 만남까지 일주일.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격주 토요일 새벽 2시, 우리는 찜질방 일반 수면실에서 만났어요. VIP 수면실보다 좁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민호 씨를 만난 지 6개월이 됐어요. 반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시작한 관계가 반년이나 이어진 거예요.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만나 수면실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다고요. 2주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민호 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옷을 벗겼습니다. 처음 만난 날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서로의 몸이, 서로의 숨소리가, 서로의 리듬이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의 몸이 겹쳤어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이 그를 스스럼 없이 잘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격정적인 관계를 끝내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었어요. 민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자기가 아직 남자라는 걸 느낀다고요. 65세 몸이지만 여전히 욕망이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같았습니다. 63세 몸이지만 아직 여자였어요. 누군가를 원하고 사랑하고 안길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라고요. 재혼도 안 하고 찜질방에서만 만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 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남들이 뭐라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를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토요일 새벽 2시, 찜질방 일반 수면실. 그곳은 우리만의 아지트가 됐어요.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새벽 1시 50분, 옷을 챙겨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된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더 늘었고 흰머리도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생기가 돌았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연한 립스틱에 향수까지 뿌렸어요. 1년 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찜질방에 도착해서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나란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손이었어요. 거칠고 굵은 손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렜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새벽 5시 수면실을 나왔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보자고 했어요. 찜질방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60대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 달랐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됐고 화려하지 않아도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안기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살아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세상이 정한 틀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재혼이든 동거든 아니면 저희처럼 정기적인 만남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행복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일주일 후면 또 민호 씨를 만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설렙니다. 63세라는 나이도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데 문제 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